네, 들으신 것처럼 태풍 콩레이가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를 지나 영남 지방까지 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태풍 상황과 전망,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태풍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쯤인 겁니까? 네, 태풍 콩레이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 오전 9시 50분을 기해서 이 경남 통영에 상륙을 했습니다. 예. 이 올해로는 지난 8월 태풍 쏠릭에 이어 두 번째이고 10월로는 2016년 태풍 차바에 이어서 2년 만에 상륙하는 10월 태풍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예. 어제는 시속 한 25km 안팎의 속도로 북상을 했었는데 오늘 새벽 시속 35km 그리고 지금은 시속 한 45km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지금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은 다소 약해졌는데요.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면서 태풍이 점점 힘이 점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중심부에는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고 예. 많은 비구름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예. 태풍의 동쪽에서 태풍의 길을 열어주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태풍을 좀 더 북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태풍이 상륙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12시쯤에는 이 부산과 울산 부근을 태풍이 통과를 하겠고 예. 오후 1시쯤에는 이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태풍의 직접 영향으로 남부 대부분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대부분 해상에도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태풍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이 태풍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경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주도와 여수 같은 경우에는 영향권에서 다소 벗어난 모습이고 영남 지방의 피해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좀 비바람이 어느 정도 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태풍이 이제 남해안에 상륙을 하면서 제주도는 사실상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여수 같은 경우도 앞서 현장을 연결했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바람이 상당히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영남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동해안과 영남 지방으로는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고 예. 이 중부 지방도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아서 최고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시속 한 100km에서 14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바람이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전신주나 가로수가 뽑힐 수 있는 상당한 위력의 강풍입니다. 좀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고 또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폭풍 해일입니다. 예. 이 태풍이 근접하면서 바닷물이 높아지는 데다가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면서 이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남해안 같은 경우는 만조 시각이 오전 6시에서 한 7시쯤이 만조 시각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바닷물 높이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태풍에 동반된 파도가 육지로 밀려들 수 있기 때문에 해안 저지대에서는 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같은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지난 태풍 차바가 북상했을 때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강이 범람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울산 지역은 태풍의 가장 마지막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이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이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이야기를 잠깐 하셨듯이 이번 태풍 콩레이를 2년 전 10월 태풍 차바와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태풍 콩레이는 2016년 제주와 영남 지방을 강타한 이 태풍 차바와 꼭 빼닮았습니다. 북상 시기도 10월 이맘때로 비슷하고 진로는 훨씬 더
비슷한데요. 네네. 이 당시 태풍 차바도 제주도를 지나서 이 부산을 스치듯 상륙하고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가 이 차바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만큼 거의 뭐 유사한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6년 여름도 기록적인 폭염이 강타를 하면서 이 예. 바다가 상당히 뜨겁게 데워졌었습니다. 태풍이 아무래도 세력에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바다의 온도가 되는데 예. 뭐 차바가 북상했을 당시와 지금 이 콩레이가 북상했을 당시가 이 바다의 수온이나 주변 환경이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태풍 차바가 북상했을 당시에 이 제주도와 영남 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제주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 55m의 기록적인 강풍이 몰아쳤고 특히 부산과 뭐 남해안 일대에서는 폭풍 해일이 발생을 하면서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앞서 전해드렸듯이 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이 만조 시각에 해일까지 겹치면서 가장 큰 피해가 입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당시 전국에서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했고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 앞으로 뭐 울산 같은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좀 차바가 이동했던 경로를 좀 생각했을 때 울산과 부산 지역은 좀 더 좀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 콩레이는 이 차바보다는 세력이 좀 더 약하고 네. 이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일찍 유입이 되면서 비가 좀 장시간 이어졌고 또 강풍 반경이 좀 차바보다는 콩레이가 좀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해봤을 때 세력이 좀 더 약해서 불행 중에 다행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2년 만에 10월 태풍이 다시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가을 태풍이 좀 전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태풍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06년부터 이 10월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11개밖에 없습니다. 예. 이 전체 발생한 태풍에서 확률로 쳐도 0.5%에서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 10월에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은 상당히 드문 경우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월별로 향하는 태풍의 평균 진로를 봤을 때도 이 태풍이 보통 7, 8월에 한반도로 가장 많이 북상을 하게 되고 예. 9월이 되면서 일본 그리고 10월이 되면 일본 동쪽 해상으로 빠지는데 이번 태풍 콩레이는 이 마치 8월에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10월 태풍이 최근에는 좀 잦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 다나스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봉퐁이 간접 영향을 줬고 2년 전에는 이 태풍 차바가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 태풍 콩레이까지 포함을 하면 6년 새에 4번 태풍, 10월 태풍이 북상을 하게 되는데 즉 뭐 이번 뭐 상당히 이 한반도 주변의 기류 변화가 10월에 기류 변화가 좀 과거와는 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앞으로 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돼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가속이 되면서 이 10월에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태풍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올해처럼 이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을 때는 이 마치 한반도의 남쪽 기압계가 여름철처럼 가을인데도 여름철처럼 유지가 되기 때문에 태풍이 더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네. 앞으로 10월에도 태풍이 한반도에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후쯤 이제 태풍이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태풍 워낙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다 보니까 강풍과 폭우 모두 다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집 주변에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또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이 담장에 균열이 생긴 곳은 없는지 또 축대가 붕괴할 가능성은 없는지 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또 만약에 이 길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를 경우에는 가로등이나 이 신호등 또 고압 전선 근처에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고
특히 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튜브 같은 것을 준비하고 미리 대피 장소를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강풍에 취약한 이 간판이나 농가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단단하게 시설물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 매번 태풍이 북상할 때 가정에서는 이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해서 유리창에 이 청테이프로 X자를 붙이곤 하는데 네. 사실 이 방법은 크게 효과가 있지가 않습니다. 창문이 오히려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 창문과 창틀 사이에 청테이프로 붙여서 이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창문에 잠금 장치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신문지를 창문에 붙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방법인데 신문지가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태풍 대비를 좀 잘 해서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피해 없도록 좀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